한밤의 미주라 2부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월 6일 오전 12시 1분입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바로 좀 지표가 발표돼서 그것부터 보면서 좀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11시 45분에는 S&P 글로벌의 합성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합성 PMI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52.7이 발표가 됐고 방금 발표된 건 ISM 지수입니다. ISM 서비스앤 PMI 지수가 얼마로 발표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S&P 글로벌의 1월 서비스 PMI부터 보겠습니다. 서비스 PMI S&P 글로벌 발표치로는 시장 예상치와 거의 부합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52.8이 시장 예상치였는데 요게 이제 인베스팅 기준으로는 52.8인데요. 블룸버그 기준으로는 52.9였습니다. 그래서 인라인했다, 부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의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ISM PMI 함께 보시겠습니다. ISM의 비제조업 PMI라고 부르는 서비스 PMI 52.8이 나오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여기서는 54.2였어요. 그래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 서비스업의 업황,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구매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시장 업황이긴 한데 물론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이하면 축소 국면, 업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50을 넘어서 뭔가 줄어들질 않는 업황은 보여줬으나 시장에서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 ISM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이펙트가 조금 있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종전치는 54였고요. 시장 기대치는 54.2. 그러니까 한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서비스 PMI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약 2포인트 조금 못 미치게 하락한 모습에 지난 1월 ISM 서비스 PMI를 나타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ISM을 봤을 땐 나빴는데 S&P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ISM 걸 좀 더 신뢰도 있는 수치로 보기 때문에 요것이 지금 매크로 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체크가 됩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하락 권역에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지금 빨간불로 하락세 들어와 있습니다. 다우가 0.3%, S&P 500이 0.4%, 나스닥이 0.6% 하락이고요. 빅스 지수도 하락을 좀 멈춰가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분봉으로 좀 띄워볼게요. 발표되고 바로 하락세가 좀 더 깊어지는 양상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07.2까지 내려왔네요. 쭉 이렇게 지금 지표 발표되고 내려왔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413까지 내려오면서 4.411까지 좀 찍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국채금리 다 하락세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외에 지금 금값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2,893달러까지 돌파해내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장 극초반, 프리마켓부터의 장 초반까지와 조금 바뀌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SM 지금 서비스 PMI가 나온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약간 다운턴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나라는 느낌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구글이 8% 이상 본장 들어오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프리장에서 1.4% 이상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2.3%까지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오늘 2%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유통업도 하면서 데이터 센터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면서 KPX도 상당히 크게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글의 영향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캐나다 퀘벡에 있는 물류센터를 폐쇄한다라는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으면서 1,7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아마존의 조치인데 일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캐나다 이 노동청 쪽의 이슈로 지금 살짝 번지고 있어서 약간 파업과 비슷한 흐름의 하방 압력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2.8% 정도 올라주는데
오늘 실적 발표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알파벳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겁니다. 알파벳 구글이 케이펙스를 굉장히 많이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브로드컴이 지목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글 알파벳에서 지금 750억 달러의 자본 지출 케이펙스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브로드컴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사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3% 넘게 올랐었고요. 현재도 2.8%까지 상승폭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브로드컴이 네. 이제 말씀드리자면 주가에 연동돼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알파벳이 발표한 올해 케이펙스 자본 지출 무려 750억 달러의 중에서 네. TPU라는 이 NPU를 설계를 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네. 그 자본 지출에 대한 수익을 브로드컴이 가져갈 수 있다. 커스텀 쉽게 네, 얘기하면 커스텀 커스텀 칩을 브로드컴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구글 알파벳이 돈을 이만큼 쓰면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러면 브로드컴이다. 예.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수익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수혜를 받는 걸로 보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RTX 5090 그래픽 카드가 품절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전해지면서 3.5%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RTX 5090의 중고 가격이 우리나라 한화로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에 재판매가 된다라고 합니다. 공식 가격이 320만 원 정도였대요. 근데 엄청나게 지금 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새로 나오는 것들도 지금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엔비디아 오늘은 좀 힘을 내고 있는데요. 122달러까지 회복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실적 따라서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들 잘 리뷰해보고 이럴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US스탁의 성정모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 그대로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리뷰하는 것도 리뷰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기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 전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올해는 뭐 작년이랑 재작년 이제 2년 연속해서 지수가 거의 20%, 25%씩 이상씩 상승했다 보니까 뭐 올해도 이제 S&P 500이 뭐 20% 이상 상승하면 참 좋겠지만 뭔가 그렇게까지는 되면 조금 시장이 너무 과열될 수도 있으니까 좀 개별 종목 장세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 시즌 때마다 조금 이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딥시크 이후로는 조금 확실히 명확하게 조금 더 뭐 전체 지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개별 종목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도 좋은 투자 다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수가 2년 연속 지금 올랐기 때문에 지수단 자체가 부담스러우니 이제는 개별 종목 장세로 갈 수 있으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공부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구글 알파벳 오늘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자본 지출을 이야기를 했고 클라우딩 서비스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 시장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실적과 어떤 이야기를 내놨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구글의 실적 발표하고 주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데에는 그 클라우드 관련해서 조금 매출 성장 둔화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좋아질 만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게 뭐 사업 방향성이 좀 뭐 경쟁에서 패배해서 안 됐다기보다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거의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해서 현재 6개월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수요는 넘치는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빨리빨리 짓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그 공급을 맞춰줄 수 없다, 컴퓨팅 용량을 맞춰줄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글도 조금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너무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구글에서 이번 실적에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가 그동안 이제 작년에 구글이 그 양자칩 윌로우가 나오기 전까지는 빅테크 기업 중 주가가 가장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구글이 퍼플렉시티나 오픈 AI 같은 새로운 이제 검색 엔진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이제 그런 검색 엔진에 조금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이 점유율을 뺏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구글도 확실히 작년부터 이 AI 오버뷰 기능을 뭐 현재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 약 100여 개 국가 이상의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다. 처음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이 됐고요. AI 오버뷰를 도입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검색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AI 오버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사용량도 증가하고 특히 좀 AI에 능숙한 젊은 사용자들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도 이 구글이 오늘은 클라우드 때문에 하락은 하지만 이 검색 시장 관련해서는 작년까지 있었던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 이제 완전히 종식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이제 조금 주가 자체는 하락하는 데는 이 성장률이 지난 분기 35%에서 이번 분기 30%로 소폭 하락하기도 했고 결국 이게 좀 그 용량을 맞춰줄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존도 소폭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아마존도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할 때 조금 AWS 관련해서 과연 컴퓨팅 용량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을지 뭐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컴퓨팅 공급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자본 지출을 엄청 크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현재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래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과거 사이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자본 지출에 가장 보수적인 빅테크 기업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구글이 기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본 지출 자체는 크지만 이 증가율이 작년에도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았는데 근데 올해는 확실히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빨리빨리 그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서 이걸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앞으로 뭐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한테 그 파일을 뺏길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투자 관련해서도 조금 중요시 봐야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캐펙스 지출을 조금 제한적으로 했던 이유가 여기가 워낙 효율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이제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실제로 구글에서 뭐 엔비디아 H100 칩을 많이 구매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보다는 H100 칩 구매 개수가 현저하게 적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도 구글은 이 TPU라는 자체 반도체 시장을 그 아주 오래 전부터 현재 맞춤형 칩 시장이 개화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TPU를 기반으로 조금 데이터 센터 이제 비용 효율성을 현재 계속해서 통제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투자 지침도 조금 비용 효율성 이쪽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이 조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크게 확인이 됐고요. 특히 구글 측에서 뭐 TPU 6세대 앞으로 이제 7세대도 나오고 하는데 6세대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 그런 걸 확인하는 발언도 있었고 이 캐펙스 지출 관련해서는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구글이 좀 올해 돈을 쓰려고 하는 분야가 이 맞춤형 칩 분야, TPU 쪽으로 돈을 더 많이 이제 그 투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칩 구매가 메인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추진 과정에서는 결국 구글은 자체 칩 쪽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딥시크 이후에 확실히 저비용 고성능 AI가 좀 각광받다 보니까 시장에 점점 그러면 이 비용은 낮고 좀 효율은 높이 끌어낼 수 있는 반도체가 결국 맞춤형 반도체 A식입니다. 이 관련한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쪽으로 올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현재 시장의 기대감이 작용한다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맞춤형 반도체 외에도 이 맞춤형 이더넷 스위치 같은 맞춤형 네트워크 장비도 있고 그리고 맞춤형 서버 렉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드는 기업들도 확실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뭐 브로드컴, 마벨 같은 일단 맞춤형 반도체에 가장 먼저 관심이 가고 그 다음 단으로 좀 더 내려가 보면 이런 맞춤형 이더넷 스위치, 맞춤형 렉 기업들이 있다. 그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딥시크 이후에 딥시크 같은 경우에 좀 추론을 이제 더 많이 하는 그런 AI 모델이 더 많이 나올 거다 딥시크 이후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추론 과정에서는 이제 트레이닝과 다르게 조금 네트워킹 쪽이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관련해서 셀레스티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셀레스티카 같은 경우에 딥시크 충격 이후 현재 AI 하드웨어 섹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르게 사상 초고가 경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오늘도 좀 사상 초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AI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들 미국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이 딥시크 이후로 사상 최고가를 유일하게 혼자 가장 빨리 가고 있다는 게 어쩌면은 올해 좀 투자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해서 이 어쨌든 맞춤형 칩들을 가지고 이 맞춤형 서버렉을 만들어주는 셀레스티카 한번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파벳이 오늘 주가 하락은 뭐 한 마이너스 7% 8% 조금 이제 자본 지출이 더 들어간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긴 한데, 근데 결국에 이게 방향성 자체는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있는 변동성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결국 근데 이제 알파벳에서 자본 지출 이쪽을 좀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TPU 설계해주는 브로드컴 쪽에도 이렇게 자금이 도는 모습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결국 또 효율성 많이 강조하는데 맞춤형 칩들 그걸 이제 갖다 놓는 맞춤형 서버렉 만들어주고 맞춤형 이더넷 스위치 만들어주는 셀레스티카 같은 기업들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와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변화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성정모 연구원께서는 구글 알파벳의 주가 좀 더 상승할 거라고 보실까요? 네, 오늘은 일단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 하락할 수 있지만 다음 분기에는 충분히 이게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똑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주가가 막 크게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주가가 오르려면은 조금 이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알파벳도 주가 하락이 뭐 여기서 더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결국 이제 조금 공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만 지으면은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부정적인 숏 관점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함께 이야기해주신 브로드컴과 셀레스티카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예, 충분히 이제 뭐 셀레스티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사상 초고가를 가장 먼저 경신하고 있기도 한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주식이 막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피어그룹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뭐 결국 대장주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거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포워드 P가 한 40배 이상 평가받고 있는데, 셀레스티카는 물론 이제 두 기업 간의 좀 경쟁 우위나 뭐 시장 점유율 때문에 좀 저평가받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뭐 PER 비교를 해보면 셀레스티카는 한 20배 수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비싼 주식은 아니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맞춤형 칩 쪽으로 뭐 이제 알파벳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도 올해부터 그쪽으로 돈을 많이 쓴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또 오픈 AI 관련한 이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 제작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올해부터는 이 기업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 브로드컴, 셀레스티카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실적 발표하고 움직이는 종목 지금 노보노디스크인데요. 현재 주가 자체는 보합권에서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노보노디스크 실적 자체는 이제 비트한 부분이 꽤 있다 보니까 오늘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실적 전반적으로 보면은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일라힐리의 좋은 내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보노디스크 실적 자료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대다수가 조금 이제 뭐 공급 부족은 지속되고 있다. 이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힐리나 마찬가지인데, 노보노디스크에서 강조하는 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가격 압박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 현재까지 비반 치료제 정식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는 일라이릴리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 GLP-1 관련해서 처방 건수는 더 오히려 지난 분기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급만 맞춰주면은 살 사람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은 비만 치료제 시장은 현재 미국에서 더 빠르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좀 점유율 측면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점점 점유율이 1년 내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좀 일라이릴리한테 좋은 쪽으로 해석되는 그런 실적 발표가 아닐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의 주가를 이제 한판 뒤집기 할 만한 그런 촉매제는 조금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 조금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가 갑자기 이제 추세를 반전할 수도 있고 하는데,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들을 이미 다 내놓은 상황이고요. 지난 12월 중순쯤에 그 카그리세나라고 하던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꼽히던 이제 그 물질의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생각보다 시장 예상보다 조금 미진한 반응 보이면서 주가가 그때 한 20% 급락했었거든요. 그 뒤로 이 아미크레틴이라는 또 다른 비만 치료제, 그것도 1월 중순쯤에 이제 결과를 내놨었는데 임상 1상 그때는 좋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앞으로의 이제 후보 물질들이 중요한데, 근데 그게 당장은 현재 좀 R&D 파이프라인 계획상에 부재하다 보니까 조금 노보노디스크가 주가를 갑자기 완전히 되돌려 엎을 만한 그런 이제 이벤트는 좀 없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일라이릴리에 오히려 촉매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일라이 릴리도 내일 개장 전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인데 올해 4월에 이 올포글리프론이라는 경부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거든요. 이게 임상 3상 결과가 올 4월에 나오는데 일단 일라이 릴리 CEO는 조금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제 2026년 초에 FDA 승인 받아서 그때부터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할 정도로 현재 임상 3상 결과에 좀 긍정적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니까 확실히 일라이 릴리가 조금 뭔가 이 주가 촉매제 자체는 더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일라이 릴리랑 노보 노디스크가 좀 메인 플레이어긴 한데 알게 모르게 주가는 힘센어셀스가 훨씬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시장에 조금 내기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뭐 정식 비만 치료제는 아니고 이제 그 컴파운디드 드러그라고 해가지고 FDA의 공급 부족 리스트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현재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가오는 일요일 날 슈퍼볼의 광고를 집행한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고요. 이 비만 치료제라는 시장 자체가 위고비 오젬픽이 나온 지 이제 뭐 10년도 안 됐고 위고비 같은 경우에 승인받은 지 한 5년 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아직 사업 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볼에 광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인셀러셀스가 먼저 비만 치료제 가지고 슈퍼볼에 광고를 집행한다고 하니까 조금 어쩌면은 미국에서 여전히 비만 치료제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혹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슈퍼볼 작년에 했던 평균 시청자 수가 1억 2,370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힘센어셀스 총 가입자가 200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억 명에 육박하는 시청자한테 조금 광고 효과가 나오기만 한다면은 좀 많은 가입자가 의외로 힘센어셀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뭔가 그렇게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이런 것도 주가 한번 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힘센어셀스가 현재 뭐 주가 오늘은 조금 변동이 있지만 사상 초과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결국 일요일 날그 슈퍼볼이 시청률 또 얼마나 나오냐 그리고 광고 영상 얼마나 이제 시청하냐 그거에 따라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계속해서 이번 주 일요일에 있는 슈퍼볼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보 노디스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라이 릴리와 힘센어스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 성연구원께서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조금 변동성을 원한다 그런 투자자라면 솔직히 일라이 릴리가 일단 단기 촉매제가 하나 존재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12월에 이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촉매제가 뭐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일라이 릴리의 올포글리프로는 그래도 경부용 시장이기도 하고 이게 뭐 엄청나게 효과가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그냥 경부용 그쪽에 좀 의의를 두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임상 결과 꽤 괜찮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일라이 릴리가 좀 더 좋은 선택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일라이 릴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좀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거 좀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텔에서 일본 국립산업기술연구소와 양자 컴퓨터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보부와 연구소 그리고 인텔이 함께 양자 컴퓨터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방금 전해지면서 현재 리게티 컴퓨팅 같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을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리게티는 0.2%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뉴스의 소스는 니혼게이자의 신문입니다. 네, 니혼게이자의 신문과 니케이 신문에서도 함께 좀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 종목들 참 달콤한 종목이어야 하는데 최근에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초콜릿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차트가 우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몬델리즈가 좀 실적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숫자들 발표를 했을까요? 현재 미국의 S&P 500 내 초콜릿 기업 하나 이제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이랑 허쉬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몬델리즈가 허쉬보다 먼저 앞서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생각보다 조금 비용 통제가 이제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매출은 3% 성장을 했는데 EPS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6% 하락하면서 결국 이 코코아 가격 상승이 이제 기업 실적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EPS 전망도 마이너스 10%가 넘어갈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코아 가격 상승이 조금 심상치 않다. 여전히 뭐 계속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코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측에서는 초콜릿 가격을 또 그에 맞춰서 가파르게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이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량이 견고하게 뒷받침이 돼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콜릿 가격을 이번에 9% 올리니까 판매량이 2% 넘게 하락하더라,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게 결국에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조금 소비자 반발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시장에 점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몬델리즈 측에서는 일단 코코아 가격이 조금 공급 우려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여전히 변동성이 높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이제 뭐 코코아 관련한 전문가들 많지만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코코아 가격이 내려갈 거다, 그런 식으로 일단 낙관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몬델리즈에서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코코아 가격이 또 급등하는 바람에 조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결국 이것도 다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될지는 이게 좀 지켜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코코아 가격이 현재 수준을 만약에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은 몬델리즈 측에서 올해 하반기랑 내년에 또 초콜릿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뭐 일단은 이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좀 소비를 할 때 더 낮은 가격 그런 걸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약간 확실히 저소득층 고객들을 많이 상실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코코아 가격 상승도 문제인데, 이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약간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이 계속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노보노디스크 같은 비만 치료제 GLP-1인데, 이번에도 GLP-1 관련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 GLP-1 때문에 혹시 소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뭐 여전히 GLP-1 처방 받아도 간식 소비는 유지된다라고 답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월가의 좀 투자 심리가 이 식품 쪽으로 안 좋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시대에 조금 쉽지 않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 이 초콜릿 시장이 뭐 코코아 가격 상승 때문에도 좀 힘든데, 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이 세계 1위 유튜버 이분의 존재도 상당히 이 초콜릿 시장에 많은 압박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스터 비스트 하면은 뭐 세계 최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인플루언서 시대,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의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본인 제품을 이제 출시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막 사업성도 엄청나게 인정받는 시대인데, 그 미스터 비스트가 만드는 이 피스터블 초콜릿이 그 인플루언서 시대의 거의 상징과도 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허쉬뿐만 아니라 뭐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의 뭐 이제 그 토블론 그런 초콜릿들에게도 좀 경쟁 압박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몬델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그래도 조금 뭐 보합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은 그래도 약간은 다행인 게 전체 매출의 약 30%만이 초콜릿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좀 허쉬가 이 몬델리즈 실적 때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허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약 90%가 이 초콜릿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확실히 초콜릿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좀 앞으로도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사실 얼마 전에 우리의 오앵커님께서 미스터비스트의 그 초콜릿을 사다 주셨어요. 비싸요. 저희 팀한테. 비싸요? 그 네. 얼마였어요? 하나에 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판 초콜릿 하나에 8,000원이요? 네. 진짜 워낙에 우리 비쌌군요. 성년군께서 이 네. 미스터 비스트가 요거를 출시했다고 하셔서 네. 이 시중에 출시가 됐길래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긁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우리가 뭐 초콜릿이 얼마나 하겠어 하고 결제를 했는데 하나에 8,000원이었다. 근데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네. 어쨌든. 경쟁력 있던 것 같아요. 맛있게 저는 먹었습니다. 몬델레즈가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허쉬가 조금 더 타격을 받고 있고, 과연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이런 달달구리의 간식들의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 이게 숫자로 찍히게 될지도 약간 의구심이 들면서 주가는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S스탁의 성정모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흐름이 우리나라랑 약간 사뭇 비슷한 게 네. 아직 우리나라는 뭐 젯바운드나 위고비나 뭐 오젬픽 이런 게 흔하지는 않은데 그죠? 아주 다양한 대신에 네.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한 게 하나 있죠. 뭐요? 제로 열풍이 있잖아요. 그쵸. 이 제로 열풍 때문에 네. 이렇게 달달구리의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 그래요. 설탕 포함되고 물엿 포함된 게 뚝 떨어졌다고 하니까 약간 엇비슷한 흐름일 거라고 생각이도 되고.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 젤리도 제로 나오고요. 그러네요. 아이스크림도 제로 나오고요. 그게 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막 진짜 무슨 뭐 배맛 아이스크림 그런 쭈쭈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건데
뭐 당 제로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예. 확실히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좀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라이릴리가 지금 선방을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쉬의 주가가 지금 코코아 농도 99%입니다. 쓰디씁니다. 최근에 이제 이 역대급 가격으로 코코아 이제 원료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고 많이 하면서 올랐죠. 그때 저희가 허쉬 이랬는데 네. 그때는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리 사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 3개월 정도 어치를 코코아를 사놨다고 스탁을 하면서 해놓죠. 이 주가가 올랐었는데 네.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지났어요. 있습니다. 네. 소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까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매일매일 지금 아픈 주가를 흘러가고 있는 허쉬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줄여내고 있고 지수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도 좀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수선하다는 분위기를 맞아요.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근데 뭐 딱 지수가 막 많이 오르지 않는데 거래량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수선하게 좀 느껴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우가 보합권인데 평소 대비 1.5배, 나스닥도 거의 2배 가까운 거래량인데 0.5%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S&P 500도 현재 0.3% 하락이고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오늘 확실히 대형주 단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양상이군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적게 실리면서 0.5% 상승하는 모습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느낌이 네. 저희 개인적인 주관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실적 외에는 매크로가 크게 오늘 나왔던 지수 지표들이 영향을 못 미치면서 맞아요. 약간 제각기 갈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나의 갈 길을 받고요. 간다. 그다음에 오늘 아까 이제 ISM 서비스 PMI가 나왔었는데 네. 일종의 이제 개괄적인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PMI가 시장 예상치 하회했잖아요. 네. 이제 S&P 글로벌에서 내왔던 거는 시장 예상치 부합했는데 이제 연준에서 보는 ISM은 시장 예상치 하회했는데 네. 이게 약간 이펙트가 있을 거로 생각이 조금 전에는 됐었지만 네. 이제 시장이 다시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SM 측에서 한 얘기가 이번 PMI 숫자 저하에는 이 1월과 2월에 있었던 극단적인 수준의 한파 영향이 컸다. 너무 추워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ISM 서비스 PMI는 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티멘트가 처음에는 네. 이제 약간 경기가 안 좋은가 쪽으로 돌아섰다가 한파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분위기 네.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S&P 500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반반? 무려 251대 247이에요. 반반이네요. 말 반반이에요. 그대로. 지금 반반 무를 지금 네, 가져가고 있는 반반 상태에서 무만 양세. 대형주가 오늘 실적 때문에 빠지니까 네.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을 뿐이지 오르는 종목, 하락 종목 팽팽한 모습이고요. 다우존스가 30개 중에 19개가 오르고요. 네. 11개만 빠집니다. 아하. 물론 다우존스도 지수는 빠지지만 네. 올라가는 종목 수는 더 많다라는 그러네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나스닥 100에 100개 중에는 65개가 오르고요. 30개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역시 오르는 종목 수가 더 많은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기술주 중심의 오늘 테크주가 대형주 실적 발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역시 오르는 종목이 많은 장세다라는 흐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센티멘트가 약간 양분돼 있다. 네. 이런 감상을 좀 저는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게- 상태이면서 네. 다우존스 5분 단위로는 스트롱 바이가 떠 있습니다. 진짜요? 네, 5분 단위 스트롱 바이, 15분 단위 바이 다 있고요. S&P는 5분 단위 바이 그리고 15분 단위 스트롱 셀. 네. 왜냐하면 15분 전쯤에 우리가 봤던 지수가 나와주면서 그때 당시에 경기를 판단한 센티멘트는 좋지 않구나였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이 5분 단위 바이콜에서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빅스 지수는 2.4%로 하락폭을 여전히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16포인트 정도 가져가는 모양새고요. 달러 인덱스는 현재 107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4.42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국채금리는 모두 다 하락세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장기물이 거의 1.8%가량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의 갈 길을 간다. 오늘은 이렇게 좀 장세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글, 알파벳 8% 하락이고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다시금 3% 이상의 상승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1.5% 하락, 아마존이 2%,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판매량 급감 소식과 함께 2.6% 하락입니다. 팔란티어 두근두근 과연 $100 위일까요? $100 위에서 팔란티어도 호실적 이후에 버티는군요. 물론 조정받습니다. 하지만 어제 20% 넘게 올랐잖아요. 1.8%가량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하락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네요. 현재 1.7%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주가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밀리는 듯 안 밀리는 듯 은은하게 계속해서 요 며칠 초록불 좀 강하게 켜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쪽에 좀 초록불 강하게 킨 종목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면요. 존슨 컨트롤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12%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건설 솔루션 업체죠. 오늘 가이던스 상향 소식과 함께 상승세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치폴레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3% 넘게 하락하다가 낙폭을 살짝은 줄여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2% 하락인데 2025년 동일 매장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EPS도 아주 살짝 하회했어요. 0.01달러가량 하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은 역시나 치폴레도 실적에 흔들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스티로더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좋지 않았는데 오늘 7,000명이 넘는 감원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티로더가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기사화 막 말이 돌았던 게 우리가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아시아, 그것도 동아시아, 그것도 코리아가 안 좋아서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코리아를 찍었습니까? 네, 중국과 한국에서의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 부진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판매하는 화장품의 브랜드가 몇천 개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K뷰티가 뜨면서 굳이 이 에스티로더 같은 고급 브랜드, 비싼 브랜드를 굳이 쓰지 않게 되면서 한국에서의 판매량이 많이 줄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줄었다라고 이제 어닝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4% 넘게, 어제도 16% 빠졌고 오늘도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 에스티로더의 대표 작품인 갈색병을 사서 쓰시는 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에스티로더가 갖고 있는 브랜드들은 다 백화점 베이스의 그렇죠. 1층에 있는 것들. 백화점 1층에 딱 들어가면 있는 그런 좋은 브랜드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에서 중국 그런 그 인터넷 쇼핑이 유행을 하면서 중국 화장품도 되게 많이 그 유튜버들이 중국 화장품 도대체 1,000원짜리는 어떨까 막 이런 리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질이 좋더라고요,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다이소, 우리나라 다이소 화장품 되게 좋은 거 아세요? 다이소, 아성 다이소에서 파는 화장품이 품목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착하죠? 그리고 요새 뷰티샵에 있는 이 스킨케어 뭐랄까 관리하는 비용이 떨어지면서 이 화장품의 단가가 낮은 걸 쓰더라도 싼 값에 스킨케어를 하러 간다. 이런 컨셉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다이소 같은 곳은 국내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엘프뷰티의 실적도 저는 약간은 기대 아닌 기대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비싼 브랜드들보다는 인플루언서들이 런칭한 적당한 가격의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라고 하거든요. 때문에 애플뷰티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화이자라든지 암전 같은 종목들의 오늘 시세가 확실히 좋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현재 5% 넘게 올라가고 있는 암젠의 주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도 3% 이상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리제네론 같은 종목들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에벗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와 있죠. 추가 상승하면서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게 발표했다 하면 오늘 좀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헬스케어 단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요.
GE 버노바가 1% 상승에 좀 그치고 있고 비스트라 같은 경우도 1% 상승에 그치면서 최근 하락세를 좀 벗어나려고는 합니다만 장 초반만큼의 힘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틸리티 쪽은 계속해서 그래도 1% 내외의 상승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잉 같은 경우가 1.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 보잉 뉴스를 좀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전해드리질 못하고 방송이 마감이 됐어요. 보잉이 제가 찾아놓은 게 어디가 있을까요? 스타라이너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누적 손실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어제 전해졌었거든요. 그러면 한 3조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스타라이너 포기하면서 3조를 날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 프로그램이 스타라이너를 네. 포기하면서 3조를 그냥 우주에다 뿌렸다. 네, 그냥 우주에다 그냥 쉽지 그대로 않네요. 뿌렸다. 그래서 24년에만 5억 2,300만 달러인데 이거를 다 누적을 하면 스타라이너 프로그램에서만 2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악재가 지난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일단은 아직 보잉이 올려보낸 우주인 2명이 지금 못 국제 오고 있죠. 우주정거장에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더러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좀 데려와 달라 please. 라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라이너의 메가 검토 이야기까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도 나왔었는데 네. 자, 그건 또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보잉 측에서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자, 실적이 다시 한번 체크가 될 때 어떤 스타라이너에 대한 의견 변경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 워치리스트 보시면서 섹터별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일단 맥세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3.6% 올라주면서 오늘 엔비디아 잘 가는군요. 그러니까요. 오늘 네. 뭐 완판도 됐다. 이래저래 AI단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잘 갑니다. 네, 뭐 오늘 뭐 구글이 KPX를 750억 달러까지 늘린다. 올해 안에 750억 달러까지 늘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이거에 대한 자본 지출의 정당성은 구글이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본 지출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칩 엔비디아 칩 사겠죠. 사야죠. 네, 칩 사겠죠라는 네. 생각 속에서 3.7% 가까이 뛰고 있는데 크게 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관세 관련된 우려가 있어서 아주 크게 제 생각보다는 못 뛴다는 느낌도 좀 받지만 아직 요새 흐름이 괜찮았어요. 중국 이슈가 사실 시원하게 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월 10일이라는 날짜를 박아놨고 지금 날짜가 바뀌어서 6일이니까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게 또 투자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주 금요일 날 젠슨 황 CEO와 금요일 맞습니까? 금요일 트럼프 맞습니다.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희가 속보로 타진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금 오피셜 코멘트라든지 이제 아예 없어요. 후문이 말이 없어서 아예. 오히려 약간 걱정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아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만난 건 맞아? 야, 만난 건 맞는지 네. 또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자, 메타가 1.18% 오늘 본장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미국 시간 10시 40분 지나고 있는데 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의 지난 1월에 차량 등록대 건수가 59% 이상 빠졌다. 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유럽에서의 이 매출 부진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 거기다가 이 일론 머스크가 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엄청 크게 지금 커진 상황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국제 원조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국제 원조처라는 기구에 대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에서 폐쇄 명령을 네.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방 공무원들을 좀 일자리를 좀 없애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 원조 기구예요. 현재 미국이 원조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대상 국수가 무려 130개국이라고 합니다. 130개요? 요 기구를 없앴습니다. 어머. 그래서 폐쇄하면서 지금 네. 2만 명 가까운 공무원들을 자를 건데 먼저 알아서 사표 처리를 하면 거기서 내가 컴펜세이션을 먼저 얹어주겠다. 네. 그러니까 회사식으로 약간 그 퇴직금을 미리 땡겨주겠다. 뭐 이런 나가면 얘기를 몇백 프로 하면서 먼저 준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이제 기구를 그런 식으로 폐쇄하는 게 맞느냐라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약간 비난 여론이 좀 생기고 있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네. 자, 현재 퀀텀 조금 전에 일본 산업기술연구소와 인텔이 공동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다라는 네. 소식이 나왔었는데 아이온큐는 소폭 빠지고요. 오히려 리게티와 QMC요, 그다음에 D 웨이브 퀀텀이
올라주는데 D-웨이브 퀀텀 소식이 개별 소식이 있었습니다. 큐비츠 2025 컨퍼런스라는 양자 컴퓨터 컨퍼런스를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애리조나에서 개최하는데 여기서 메인 연사로 출연한다. 어허. 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3월 되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GTC인가요?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컨퍼런스가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GTC 맞는 것 네, 같은데 GTC 맞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5월에. 이어서 D-웨이브 퀀텀 역시 양자의 날을 개최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3.4% 이상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로 가보시면 조금 전 말씀 주신 말씀드리면 인텔은 1.4%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역시 인텔이 주인공이니까 네. 조금 더 올라주는 모습이고 네. 트위터에다가 한국어로 감사하다는 말씀 썼던 아이온큐는 오늘 0.3% 정도 빠지고 있네요. 네. 자, 오늘 보잉이 1.7% 정도 올라주고 있고요. 탱크 잘 만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0.3% 오늘 올라주고요. RTX 0.4%. 자, 로키드 멘틀이 0.4% 역시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주는데 이게 트럼프와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 이후 나왔던 코멘트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네타냐후가 이제 가자지구 혹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재개하겠다라는 톤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분위기가 조금씩 타오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다우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S&P 500은 그래도 6천선 위에서 흐름 가져갑니다. 나스닥은 0.4% 하락하고 있고 빅스 지수는 3%까지 낙폭을 좀 키워내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빠르게 2부가 마감이 됐네요. 벌써요. 벌써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저희 다 실적 시즌에 정신이 없고 어수선한 장세여서 그렇게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잠깐 쉬고 3부에서 시장 상황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조금 있다 만나요. 안녕.